혁명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전쟁,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중대한 국면에 처하여 부산 직할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던 삼공수 특전여단 1,500여 명을 비롯해 총 5,586명의 군인들이 부산 시내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계엄령 발표 내용을 보면 정권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작금 부산에서 지각 없는 일부 학생들과 이에 합세한 불순분자들이 이 엄연한 국가 현실을 망각 외면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난폭한 행동으로 사회 혼란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음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부산이라는 곳은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기 전에 부산에서 군수기지 사령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박정희하고도 굉장히 그 친밀한 인연을 가졌었던 곳인데, 부산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파출소를 습격하고 박정희의 그 사진을 띄어서 이제 팽개치고 짓밟고 했다는 건 그 유신 정권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최영국 씨는 시위에 참여했다 돌아가는 길에 군인들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가 저기 있으니까 집으로 가기 위해서? 네,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오는데 여기 구륵 실내체육관인데 저기서 갑자기 무장 군인들이 확 몇백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냥 일반 시민처럼 이렇게 이제 슬슬 뛰어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이제 저로 이제 가게로 간 거죠. 총을 든 군인과 마주친 공포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는 가게로 재빨리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오라 해가지고 쪽문 나가서 창고에 다 들어간 거지. 거기는 아마 7명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 들어갔어. 닫고 있는데 좀 있다가 와당 하면서 그 군인에 들어간 거지. 군인들은 경찰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진압은 무자비했습니다. 이 살벌한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0월 18일 오후 12시 20분경 부산 계엄사령부에서 열린 진압작전회의. 이 회의를 주도했던 인물,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입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펴낸 군수 관련 기록. 이 책에는 전두환이 부마항쟁 당시 부산 계엄사령부를 방문해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군이 개입한 이상 대모자에게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여 군의 위세를 과시해야 한다 명령했습니다. 전두환의 방문 이후 군은 실제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오후 1시 30분 공수여단과 해병대 등 3,400여 명이 군용 트럭 200여 대 나눠 타고 시내에서 시위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항쟁의 열기는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그 앞에서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최루탄을 상대하는 것과 총칼을 상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사실 뭐 군대가 동원되고 나선 그 5분 10분 만에 시위는 깨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군이 작전을 한 건 지나가는 행인들,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한 거였다고 봐야죠.
군부의 총구가 이 넓은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 향하는 순간 항쟁의 열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군부는 부마 항쟁의 또 다른 목격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의 분노를 목격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군부가 부마 항쟁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마 항쟁을 학생 소요 사태로 규정한 군부는 사태 진압 과정에서 얻은 자신들의 교훈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초기 강경 진압입니다. 초동 단계 신속. 네.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 데모 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상실토록 위력을 보여야 함. 야, 무자비할 정도로 위력을 보여야 한다. 한마디로 그냥 강압적으로 진압을 해라. 이 지침이 바로 내려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훈이네요. 그렇죠. 데모 의지를 상실토록 초기에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하라. 이것이 부마 항쟁을 지켜본 군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공부를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만 저쪽도 역사에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랑 배우고 끄집어내는 내용이 다르겠지만요. 저쪽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군대 투입하니까 시위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잖아요. 괜히 경찰 갖고 깔끄작깔끄작 하다가 그 일만 커져버렸는데 그 바람에 각하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저쪽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그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는 초반에 강력하게 진압을 군대 동원해서 강력하게 진압해버리면은 이게 확산될 염려도 없다. 이런 식의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군부가 얻은 슬픈 교훈은 정확히 7개월 뒤 광주에서 재현됩니다. (19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자 군부는 재빨리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부마 항쟁의 진압에 투입됐던 삼공수 특전여단도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부마 항쟁 이후 시위 진압을 훈련해온 공수여단은 피해 진압 작전을 펼칩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발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살벌하고 무자비한 타격이 광주에 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부마에서 그 계엄령 이후에 운동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그 당시 정권의 핵심 또 그 정권 핵심에 직접 지시를 받았던 전두환 보안사에서 했을 일은 뻔하죠. 광주 민주화운동에서와 똑같은 과잉 진압작전을 펼칠 것이고 살인 진압작전을 펼칠 것이고 그게 부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부마와 광주를 피로 진압했던 얼굴들.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이들의 얼굴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0년. 부마의 마침표는 아직 지키지 않았습니다. 옥성열 씨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영동하는 집이 영도라서 영동하는 버스를 타려면 저기 버스 주민소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걸어오는데 벌써 남포천 안에서 불이 붙었더라고. 파출소 안에 이제 예, 불이 붙어 있었고 구인군대 욕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안에 보니까는 우리도 그 구경학교로 뛰어와갖고 봤는데 어느 한쪽에서 막 진압제 온다 하는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 그 소리 듣고 전부 사람 다 뿔뿔 다 흩어져 있어. 구경 사람도 그렇고 안에 그 뭐 있던 사람도 그렇고 다 흩어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 뿔뿔 흩어지고 나는 이제 친구들 나오나 요 버스 탈 게로 요로 가는데
뭐 아무 죄가 없으니까 이제 둘레를 걸어갔지. 걸어갔는데 요 뭐 형사가 나와가지고 배를 걷어 차더라. 당시 그의 나이 19살. 시위를 구경하다 연행된 고3 학생의 제목은 소요와 방화였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 이게. 배우가 누구냐? 누가 시켰냐? 예, 배우가 누구냐. 그때 또 그걸 대라. 뭐라고 또 대답을? 그때 뭔지 모른댔죠. 그런 사람 없다. 모른다 그러면 또 고문당하고. 그러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손잡고 그 비냉댕기인데 이 테이블에 눕혀놓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물 붓고 하나. 가려가지고 큰 주전자 그 식당 주전자 큰 거 한 주전자 붓고 안 되니까 내보고 이 새끼 진짜 똑똑한 놈이라면서. 그때 제가 그 선생님께서 내가 고3 학생이다. 뭐 저는 시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항변도 하셨는데도 안 돼. 안 되고. 세멘트 바닥에다 무릎을 꿇게 하고 곤봉을 잡아요. 곤봉을 이 곤봉 이거 뭐 곤봉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뺑뺑 돌리는 거예요. 구속영장 신청됐어요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고 이제 취업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뭐 바로 막 지하실로 바로 들어가 봤어요. 지하실로. 그막 주동자다. 이래 하니까 막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진짜 엄청 맞았습니다. 그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처음 딱 들어가니까. 부마 항쟁 5일 동안 부산과 마산에서 1,500여 명이 연행됐고 80여 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옥성열 씨는 당시 징역형을 확정받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어디 싸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모르고. 그때까지는 화만 나고. 이 될 때까지는 생각도 아예 안 했어요. 지금도 부마 항쟁 관련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부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이어서 87년 시민혁명 나아가서 최근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민주도 민주주의 성장에서 최초의 4.19는 그야말로 학생 시위였거든요. 최초의 싹을 뿌린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 유명한 서구에 있었던 말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고, 민주주의가 우리의 피와 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모자였고 외투였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피부가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 시민적인 참여를 끄집어냈고 그게 6월 항쟁으로 촛불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은 부마에서 촛불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외침, 그 뿌리에 부마 항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그것은 축제였다. 그것은 아픔이고 희생이었다. 이번 촬영을 하면서 제가 직접 들었던 말들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터져나온 외침에 부산 마산 시민들은 혁명으로, 축제로, 아픔과 희생으로 답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어떤 몇 사람의 대의가 아니라 소시민들의 작은 힘일 것입니다. 부마 정신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긴다면 민주주의를 향한 횃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1979년 10월 뜨거웠던 부마를 기억하겠습니다.